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작업은 F86F 한국전 참전기입니다. 일명 쌕쌕이라고도 알려진 녀석인데요. 킷 자체는 다른 분이 작업을 하시다가 중단을 하신 걸 구매를 해서 이렇게 데칼도 절단이 되어 있고 일부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언박싱을 예전에 올린 것 같은데요. 원래 킷 자체는 캐나다의 하비크래프트사의 킷으로 먼저 발매가 되었는데 이 킷의 금형은 국내에서 제작이 되어서 아이디어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금형 자체가 현재는 아카데미에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판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구성은 카토로그라프제 데칼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데칼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작업을 한번 해야지 하고 이렇게 킷을 구매를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아크릴 마커펜 등을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특히나 금속색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금속색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한번 금속색을 이용해서 또 간단히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금속 색상은 에어브러쉬를 가지고 도색을 해도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금속성이 있는 도료는 칠하는 부분에 흠집이라든지 또 거칠 면이 있다던가 하면 상당히 티가 잘 나기 때문에 전체를 V타입의 아크릴 마커펜으로 칠을 하고 그 칠이 잘 입혀져서 잘 표현이 될지 궁금하기도 해서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작업의 가장 우선은 가조립부터인데 예전에도 한번 작업을 해봤던 킷이기 때문에 그 가조립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이 무난하게 잘 되었고요. 몇몇 부분 간단하게 손봐줄 부분을 제외하고는 무난한 작업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작업기에서 뵙겠습니다. 본격적인 조립 등에 앞서서 패널 라인을 조금 손봅니다. 이 킷에 한 가지 좀 부족한 면이라면 패널 라인이 너무 얇게 파져 있어서 좀 더 깊이 파주는 작업을 합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원래 또 마이너스 몰드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어져 있는 패널 라인을 따라서 철피를 이용해서 힘을 빼고 다시 한번 그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한 번만에 깊은 패널 라인을 만들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그 깊이를 더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삐져나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경우는 나중에 퍼티를 이용해서 접합선 수정을 할 때 같이 발라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부분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링 톱을 이용해서 패널 라인을 다시 파주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접합이 돼서 붙여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패널 라인이 나중에 뭉개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깊이를 더 깊이 파서 퍼티를 바르고 난 이후에도 그 패널 라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나중에 상당히 편합니다. 전체적으로 패널 라인을 다시 파주는 작업을 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 작업이 필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워싱이라든지 웨더링 작업을 하게 되시면 훨씬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작업은 아니지만 어렵게 느끼시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또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찬찬히 패널 라인을 다시 파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콕핏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본색을 라카로
작업을 하고 패널류들은 간단하게 느낌만 살리는 방법으로 작업할 생각입니다. 먼저 라카를 콕핏과 콕핏 주변에 칠을 해주고 칠이 다 마르면 워싱을 한 이후에 패널 부분을 모형용 색연필을 이용해서 칠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워싱을 하고 잘 닦아주고 패널마다 색연필을 이용해서 요철 부분에만 묻을 수 있도록 간단히 작업을 했고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카데미가 요즘 481도 패널 부분, 특히 조정석 패널 부분에 데칼을 많이 넣어주는데 이 부분도 데칼을 넣어서 표현하게끔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1:72지만 또 패널이라든지 이런 계기류의 몰드가 어느 정도는 잘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데칼에서는 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콕핏 도색 이후에 조정석을 잘 위치시키고 또 동체를 무수지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잘 접합을 했습니다. 접합을 해주실 때는 양쪽 면을 꽉 잡고 접착제를 바르고 일정 시간 동안 마를 수 있도록 잡아주고 난 이후에 접착을 마무리했고요. 이 상태로 며칠 놓아뒀다가 다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체를 접착하면서 발생하는 접합선과 또 패널 라인을 다시 깊게 파주는 과정에서 생긴 생채기들을 퍼티를 이용해서 메꾸어 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힘 조절하면서 패널 라인을 파고 또 최대한 붙여서 접착제를 바르고 하는 식으로 흠집을 덜 나게 그리고 접합선을 최대한 안 발생하게 한다고 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 또 파다가 실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퍼티를 이용을 해서 잘 메꾸어 준 다음에 잘 건조가 되면 갈아내고 다시 파줄 부분이 있으면 파주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미리 개어둔 퍼티를 수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발라주는데요. 한 번에 다 바른 건 아니고 중간중간 건조해 가면서 여러 겹을 입히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패널 라인은 동체의 상면과 하면에 이렇게 발생을 하고 연료 탱크는 상하로 접착되기 때문에 그 접착면에 이렇게 퍼티를 발라줘서 며칠 건조를 시키고 건조가 다 마르면 사포 작업으로 또 그 부분을 갈아내고 다시 필요한 패널 라인이라든지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 번에 걸친 퍼티를 바르는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며칠간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티를 잘 건조시킨 이후에 이제 사포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포는 거친 사포부터 고운 사포 순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스폰지 사포를 구매를 했는데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작업을 하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 시인성이 상당히 좋게 그 번호대별로 색이 나눠져 있어서 쓰기가 참 편한 것 같은데요. 나름 괜찮은 사포로 보입니다. 먼저는 400번대의 거친 사포를 시작으로 600번, 800번, 1000번, 1500번, 2000번, 2500번 순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금속 색상의 도료를 칠할 때는 사포 작업이 아주 고운 사포 작업까지 꼼꼼하게 해 주셔야 사포 작업 그리고 접합선 이런 것들이 색을 칠했을 때 금속색을 그런 작업 없이 색을 칠하면 드러나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온 사포를 가지고 표면을 아주 미세하게 잘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거친 사포를 시작으로 고온 사포까지 골고루 잘 갈아주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포로 갈기 때문에 패널 라인이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전에 패널 라인을 좀 깊게 한 번 더 파준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사포 작업을 꼼꼼히 하셔가지고, 이번 이 기체가 전체적으로 은색이기 때문에 그 은색을 곱게 잘 칠할 수 있도록 사포 작업을 좀 꼼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물사포 작업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정성을 안 들였고요. 마지막에 2500번을 가지고 장시간 갈아주고, 붓작업이지만 그래도 작업을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사포 작업하고 세척을 하고 잘 말려 두겠습니다. 사포 작업 이후에 깔끔하게 세척을 하고 이제 도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도색 작업을 시작하실 때 한 번에 색을 다 칠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색을 올린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계면에 칠을 하실 때는 골진 부분부터 먼저 칠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 평평한 면을 칠을 하시면 좋고요.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색이 다 칠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칠을 하시고 말리고 또 반대 결을 이용해서 또 한 번 더 칠을 하시는 방법으로 레이어를 올려가면서 원하는 색을 칠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2번씩 3번씩 이렇게 겹쳐가면서 칠을 했는데요. 마르기 전에는 붓자국이 많이 이렇게 티가 나는데 색이 더해지면서 나중에는 붓자국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간단하게 작업을 하시는 용도로도 괜찮게 요즘 아크릴 마커펜 종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특히나 금속 색상이라서 표면 정리를 제가 잘 못했으면 아무래도 티가 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칠을 해봤는데, 다행히 그렇게 심각하게 티가 나는 부분은 없었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색을 칠하실 때 한 번에 원하는 색을 다 낼 거라고 칠을 하시게 되면 색이 두껍게 칠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손이 가더라도 나눠서 결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원하는 색상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말려 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마스킹을 하고 다른 색상을 칠하기도 합니다. 칠하는 요령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도료를 사용하셔서 칠을 하셔도 한 번에 색을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칠하면서 원하는 색을 표현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킹을 떼어냈는데 제가 마스킹을 꼼꼼히 안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삐져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또 아크릴 마커펜의 팁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터치를 넣듯이 그 부분을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료 자체가 아크릴 도료라서 건조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요. 그 도료마다의 특성을 잘 활용하시고 도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속 색상의 색이라서 조금은 불안한 것도 있었는데, 의외로 금속 색상이 붓칠을 하기 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카페 타입인데 브러쉬 타입이라서 간단히 도색 작업을 했는데도 원하는 색깔이 나와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색이 잘 안착돼서 잘 건조될 때까지 놓아줬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게추 실수를 했는데 나중에 수정을 했습니다. 패널 라인에 쉐도잉을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보통 먹선 넣기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섀도잉도 맞는 의미인 것 같고 먹선 넣기도 맞는 의미인 것 같은데, 먼저는 아크릴 도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모형용 색연필을 이용해서 패널 라인에 먹선을 한번 넣어 봤는데요. 닦아내 버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닦여져 나와 가지고 원하는 느낌이 잘 안 사는 것 같아서 다시 IPP에서 나온 에나멜계 패널 라인 블랙을 이용해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아주 가는 만년필로 패널 라인에 그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에나멜계라서 너무 세게 시너를 가지고 닦아내 버리면 원래 칠을 했던 게 닦여 나가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힘을 줘서 닦지는 마시고 가볍게 터치하듯이 닦아 주시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흘려 넣으면 많은 부분을 닦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 패널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그어 주시면 그 패널 라인에 따른 부분 위주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닦아내실 필요는 없고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삐져나오는 부분들만 작업을 해주시면 원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로 또 건조를 해 주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원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어떤 분께서 너무 웨더링을 많이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출까 합니다. 에어로 모형 작업 중에 가장 즐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데칼을 드디어 붙입니다. 사실 요즘 현용기 데칼을 붙이면 상당히 데칼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 붙이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요것도 스케일에 비해서 데칼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칼 작업이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워터 슬라이드 타입의 데칼은 물에 잘 담그고 또 원하는 위치에 잘 가져가고 대지에서 떼낸 다음에 내부에 충분히 수분을 밖으로 밀어내주고 또 고정을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데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데칼 양이 많을 때는 데칼 가이드에 표시를 잘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절단을 해야 되는 데칼이 있는 경우엔 그게 맞게 절단을 잘 하셔갖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데칼 가이드, 특히 이 더 훅 부분은 같은 70:1 스케일로 이 데칼 가이드에 그려져 있어서 제가 에어 브레이크를 열어두는 쪽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일부분을 잘라주고 붙여야 해서 좀 전에 지나간 영상처럼 데칼 가이드에 대고 일부분 데칼을 재단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데칼 자체가 제조사에서 신경을 쓴 데칼입니다. 외주를 주고 제작한 데칼이라 밀착도 좋고 또 색도 선명하게 잘 나오는 편이라서 꼼꼼하게만 잘 작업을 해주시면 원하는 데칼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또 데칼을 이렇게 붙이고 붙인 데칼이 혹시 내 손에 이 기름기 때문에 다시 떼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잡으실 때는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잡으시는 게 좋고, 지금 저는 맨손이지만 폴리글러브 같은 걸 끼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좋아하는 작업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베이스 작업을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작하는 F86F 한국 전쟁 버전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다이소에서 아주 저렴한 접시를 하나 구매를 하고 플라판을 이용해서 작은 명패를 만들어 줬습니다. 명패의 네이밍은
데칼에 있는 걸 가져와서 붙여줬고요. 어렵지 않은 작업인데 여러 번 놓아보고 어떤 각도로 놓았을 때 가장 돋보이게 보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바퀴 부분에 항동심을 심어서 베이스랑 고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냥 밋밋하게 두는 것보다는 작은 베이스라도 있는 게 시인성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크릴 마커펜을 가지고 금속 색상을 세 번째 칠해 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붓 자국이라든지 또 접합선 갈아낸 부분에 또 사포 작업 이후에 칠해진 것들이 만족스럽게 작업이 되었고요. 잔잔한 부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작은 부품 몇 가지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킷 자체에 엔진 부위랑 에어 인테이크 부분에 FOD 커버가 있어서 그 커버도 장착을 해주는 걸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체 자체가 워낙 요즘 현용기에 비하면 사이즈도 작고 한데 그때는 아주 화려한 시절이라서 아주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나 조정석 측면을 차지하는 대형 용 그림이 상당히 재밌고 또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작업을 했고요. 요건 완성을 이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작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